전체적으로 마음에 드실 확률이 굉장히 높은 모델 중에 하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알레브의 CJ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저도 뭐 별거 하는 거 없이 가족 모임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어영부영 시간을 보냈는데 벌써 연휴의 마지막 날이네요. 여러분들도 즐겁게 보내셨길 바라고, 오늘도 스니커즈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바로 전 리뷰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나이키의 준 보메로 5 모델인데, 준 보메로 5 하면은 제가 3년 전에 어콜드어가 콜라보한 준 보메로 5 화이트 블랙 컬러를 리뷰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준 보메로 5라는 모델이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고, 그 후로도 몇 가지 컬러가 나왔지만 한동안 잊혀졌다가 작년 말부터 해서 조금씩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 녀석을 구입한 지가 꽤 됐는데, 제가 이 녀석을 구입한 시기보다는 지금이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준 보메로 5라는 모델에 관심이 조금씩 집중되고 있다라는 걸 나이키가 눈치를 챘는지 아직 국내에 발매되진 않았지만 꽤 다양한 컬러들이 발매 예정인 것 같고, 저 역시도 지금 해외에서 프리미엄 모델을 하나 더 주문해 놓은 상태고요. 예전에 어콜드워 준 보메로 5 리뷰할 때도 그랬지만 전체적인 신발의 착화감이나 쿠션감, 그리고 신발의 무게까지도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모델이니까 기능성이 조금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 아디다스의 클래식 라인들 조금 지치신 분이시라면 다시 나이키의 이 준 보메로 5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박스 먼저 보여드리면 굉장히 평범한 레드 박스를 이용을 하고 있죠. 그만큼 뭐 나이키에서는 일반적인 그레이드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녀석의 정가가 189,000원이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는 이거보다 더 낮은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의 가격이라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의 정가 189,000원, 거기다가 프리미엄까지 붙으면 20만원 뭐 초중반까지도 가는 것 같은데, 트렌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겠지만, 가성비를 생각을 하신다면 그 정도 가격대까지의 가치가 있을까라는 데는 조금 의심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뭐 이 모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다양하게 모델이 나올 예정인 것 같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가 정가에 구입하신다면은 괜찮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모델명은 W 나이키 준 보메로 5로 되어 있는데, 이 모델 역시 우먼용으로 나온 모델이에요. 우먼용으로 나온 모델들에 대해서 조금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보시면은 아래쪽에는 맨용 기준으로 사이즈가 적혀 있잖아요. 대부분의 모델이 그렇지만 남녀 공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우먼용으로 나온 모델은 맨용보다는 조금 발볼이 좁게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사이즈 부분만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정 사이즈는 275지만 우먼 기준으로는 US 11 28cm로 반업해서 구입을 했고요. 모델 넘버는 FB8825-111로 되어 있네요. 박스를 열면 미친듯이 싸구려 속지가 한 장 들어있고요. 네, 신발을 꺼내봤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오트밀 컬러를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나왔던 준 보메로 5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나 싶을 정도로 거의 동일한 쉐입과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히 미드솔이 에이징이 된 듯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어퍼의 컬러하고 잘 어울리고 레트로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녀석의 미드솔은 에이징이 됐다고는 하지만 조금 지저분하게 에이징이 된 그런 스타일이어서 깨끗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데, 이런 느낌도 뭐 하나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요즘 트렌드하고는 잘 맞는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랜만에 들어봐서 그런지 확실히 가볍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는데, 무게 먼저 한번 재볼까요? 우먼 기준 280 사이즈의 준 보메로 5 오트밀의 무게는 330g 나와요. 330g이면 러닝화 기준으로는 뭐 평범한 무게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요즘에 무거운 신발들을 많이 리뷰해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가볍게 느껴지긴 하네요. 나이키에서 오랜만에 주목을 받고 있는 준 보메로 5,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제 리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디테일한 디자인 빠르게 보여드리고 실착한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의 옆면 꽉 차게 한번 천천히 둘러보시고 토박스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토박스 부분을 보시면은 굉장히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메쉬 타입 직물로 되어 있죠. 이 부분만 봐서는 겨울에 춥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안쪽에 촘촘한 조직감의 직물이 한 겹 더 덧대어져 있기 때문에 겨울에 신어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고, 저 개인적으로는 슬리퍼를 신어도 양말만 두꺼운 거 신으면 운동화 신었을 때랑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뭐 오랜 시간 동안 야외에 있다라면은 어떤 운동화를 신어도 추운 건 마찬가지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조금 더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메쉬 직물로 되어 있으면서 인조 가죽을 이용한 뼈대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죠. 직물 파트가 어퍼에서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볍기도 하고 본인의 발 모양에 맞게 딱 잡아주는 느낌이 더 강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사이드웨어 파트를 보시더라도 이 부분까지 직물 어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 자세히 보시면은 가로로 라인이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요 파트는 스카치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드 쪽보다는 앞코 부분에 요 사이드 파트가 조금 더 두툼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구성에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가운데 부분이 조금 위로 올라와 있는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네요. 위로 올라오면 신발끈 주변부가 보이는데 요 아래쪽 부분까지만 U자 형태의 가죽을 이용을 하고 있고, 투박스 위쪽의 프레임 부분, 이 부분보다는 조금 밝은 컬러의 가죽을 이용을 하고 있네요. 레이스홀 파트도 조금 특이하게 돼 있죠. 아래쪽 3개는 가죽의 구멍을 뚫어놨고, 4번째는 직물 스트랩을 이용해서 홀더를 마련해 놨고요. 5, 6, 7번째는 다시 가죽의 구멍을 뚫어놓은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이 모델 역시 마지막 레이스홀이 발목 근처 부분까지 꽤 많이 들어가 있어서 신발끈 구멍을 끝까지 이용을 하면 일체감이 더 향상이 되겠죠. 근데 끝까지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신발의 쉐입이 좋아서 그런지 어느 정도까지만 묶으면은 발을 잡아주는 느낌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사이드에서 봤을 때 일단 가운데 부분의 패널은 고무 플라스틱 같은 소재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만져봤을 때 굉장히 말랑말랑한 느낌의 고무 같은 소재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보메로 5의 가장 시그니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위에는 수우시가 가죽 소재를 이용해서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인조 가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드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는 파트, 이 부분에도 라인이 2줄씩 이 부분 들어가 있는 게 보이는데, 이 부분 역시도 스카치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뒷부분으로 넘어오면 발목 주변부 역시도 외부는 메쉬 타입의 직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 힐컵 파트는 어느 정도 강도가 있어야지 뒤꿈치를 잘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플라스틱을 이용을 했지만, 전체적인 디자인은 토박스의 메쉬 파트와 거의 동일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힐컵의 윗부분은 이렇게 가죽이 한 장 둘러져 있는데, 이 부분에도 역시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고 스카치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가운데에는 하늘색으로 수시가 하나 프린팅 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신발을 안쪽에서 봤을 때는 뭐 바깥쪽과 거의 동일한 디자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혀 부분을 보시면은 이 아래쪽까지는 토박스와 마찬가지로 메쉬 타입 직물로 되어 있고, 윗부분은 조금 촘촘한 느낌의 직물로 구성을 해놨네요. 혀의 가운데 부분에는 직물 스트랩 한 줄 쭉 들어가 있고, 그 사이사이를 신발끈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놨고요. 여기도 역시 가운데 회색 라인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스카치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혀의 제일 윗부분에는 직물 한 장 덧대놓고 나이키 보메로 5라는 모델명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그리고 내피 파트를 보시면은 발목 주변부는 직물 소재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만져봤을 때 충전재도 꽤 빵빵하게 들어가 있어서 발목을 잡아주는 느낌도 상당히 좋은 모델이죠. 저 안쪽은 얇은 직물 한 장으로만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찬바람이 조금 들어올 것 같긴 한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양말만 조금 두툼한 거 신으시면 겨울에 신기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혀의 뒷부분 역시도 직물 소재를 이용을 하고 있고, 사이즈 탭이 붙어 있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인솔을 꺼내봤고요. 인솔의 윗면은 역시 오토밀 컬러의 직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보어맨 시리즈라고 적혀 있고, 보어맨이라는 사람의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나이키의 창립자이자 마라톤 코치 같은 걸 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만 봐도 보메로 5가 러닝에 조금 더 특화된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래쪽 부분에도 이런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데, 디자인보다 인솔의 소재가 조금 단단한 스티로폼 같은 느낌의 소재로 되어 있어서 조금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치 서포트 파트는 또 다른 소재를 이용을 했는지 컬러도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어쨌든 꽤 입체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바닥을 지지해주는 데는 괜찮은 느낌을 보여줄 것 같네요. 인솔을 제거한 신발의 바닥면은 하얀색 부직포 같은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고, 이 녀석의 이름에 줌이 들어가잖아요. 이 하얀색 부직포 아래쪽에 줌 에어가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저 구멍을 통해서 보시면은 그 줌 에어가 확실히 들어가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보이긴 보이거든요. 미드솔 파트를 보시면은 이전에 준 보메로 5 모델과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위쪽에 갈색 파트하고 아래쪽에 노란색 컬러 파트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만져봤을 때는 윗부분이나 아랫부분이나 같은 소재인데 컬러만 이렇게 페인팅을 해 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쪽 부분에는 줌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이키 줌 레터링이 음각으로 찍혀 있는 것도 보이네요. 이쪽 부분에는 쿠시론이라고 적혀 있는데, 만져봤을 때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부드러운 쿠션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들이라면 이 쿠시론 미드솔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드솔의 디자인도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신경을 썼다라는 건 느껴지기도 하고요. 뒤에서 봤을 때는 이런 느낌, 안쪽에서 봤을 때는 바깥쪽보다는 조금 심플한 그래픽을 이용을 하고 있네요. 아웃솔 파트를 보시면은 접지력에 꽤 신경을 썼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사각형 패턴 위에 이렇게 점점점 돌기까지 마련을 해놔서 어디에서 걷더라도 접지력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발바닥 아치 부분에는 이렇게 단단한 플라스틱 소재를 이용해서 발이 비틀어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줄 것 같기도 하고요. 이쪽 부분에는 BRS1000 아웃솔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신발을 신었을 땐 잘 보이지 않는 파트긴 하지만 어퍼에 쓰인 이 하늘색 포인트 컬러하고 매치를 해놓은 컬러 구성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준 보메로 5 오토믹 컬러의 디자인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전에 나왔던 보메로 5하고 비교했을 때 뭐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는 것 같지만 하늘색으로 여기저기 포인트를 주고 아웃솔까지도 하늘색 컬러를 이용했다라는 게 이 모델의 뭐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겠네요. 저도 이 녀석을 신어본 지가 꽤 돼서 기능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느낌만 지금 생각이 나는데, 지금부터는 바로 실착을 해서 신었을 때의 느낌은 어떤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오랜만에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나이키의 준 보메로 5 오토믹 컬러를 신고 있고요. 그렇게 폭발적이진 않아도 꽤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나이키도 분위기가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지 앞으로도 더 다양한 컬러들의 준 보메로 5가 발매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미 유럽에서는 아직 국내에서 출시 안 된 모델들을 몇 가지 출시를 했고, 저 역시도 국내 미출시된 모델을 하나 구입을 했거든요. 검은색 컬러고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것 같은데, 그 모델들 포함해서 당분간 이 보메로 5에 조금 집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솔직히 이 준 보메로 5라는 모델이 왜 지금처럼 이렇게 집중을 받는지 그 이유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 준 보메로 5라는 모델의 기능성만큼은 너무나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기능성과 트렌드, 뭐 디자인까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때가 잘 맞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격과 디자인만 괜찮으시면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분이 신더라도 만족해 하실 만한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제 리뷰를 보시고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먼저 사이즈감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우먼용으로 나온 모델이에요. 우먼용으로 나왔다라고는 하지만 신발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모델이 뭐 유니섹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녀석 같은 경우도 남자 기준으로 반업 정도 하신다라면은 기존에 신으셨던 나이키 신발의 남자 사이즈와 거의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테니까 신으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대부분의 신발을 275 사이즈를 신고, 이 녀석은 우먼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280 사이즈를 신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사이즈감은 남자용 준 보메로 5 275를 신었을 때와 거의 동일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발볼이 그렇게 넓은 쉐입은 아니지만 어퍼의 소재가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발이 답답하다라는 느낌은 거의 들지 않고 오히려 편안한 느낌을 받고 있어요. 발볼도 편안하고 토박스 파트, 발등, 발목, 뒤꿈치 전체적으로 너무 편안한 느낌이 느껴지고 있네요. 결론적으로 맨 사이즈 기준으로 275를 신으셨던 분이시라면 이 녀석은 280을 선택하셨을 때 가장 편안한 사이즈감이실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일체감 부분, 지금 신발끈 구멍을 마지막 하나는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체감도 너무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힐슬립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내 발과 굉장히 밀착이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고, 이런 느낌은 어퍼의 쉐입 뿐만이 아니라 미드솔 아웃솔이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으면서 어퍼의 소재도 부드럽고 얇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일체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녀석의 일체감에는 꽤 만족을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쿠션의 느낌, 쿠시론이라는 이름을 가진 미드솔인데 이렇게 눌러봤을 때 상당히 부드럽고 탄력적인 느낌이 느껴지고 있어요. 뉴발란스 모델로 비교하자면 200이나 1906 그 라인 쪽 모델들의 쿠션감과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앞꿈치 부분에도 이렇게 하중을 실었을 때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탄력적인 느낌이 쿠션감에 있어서도 만족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외부에서 보이는 이 쿠시론 미드솔 뿐만이 아니라 미드솔 안쪽에 줌웨어까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쿠션감을 만들어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미드솔의 디자인이 안쪽하고 바깥쪽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잖아요. 소재는 같더라도 디자인을 다르게 해서 안쪽의 쿠션감은 살짝 단단한 느낌, 바깥쪽의 쿠션감은 더 부드러운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만 봐도 이 녀석이 러닝화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모델이라는 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결론적으로 쿠션감도 상당히 만족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뒤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앞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이 녀석의 정가가 189,000원이고 컬러에 따라서는 20만원 초중반까지 프리미엄이 붙은 모델도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좀 높은 가격이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가격 부분이 리즈너블하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입을 하셨을 때 전체적으로 마음에 드실 확률이 굉장히 높은 모델 중에 하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리셀 앱을 통해서 프리미엄을 주고 사기는 아깝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꽤 다양한 모델들이 출시될 것 같으니까 보메로5의 출시 일정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네,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연휴의 끝, 조금 아쉬운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는 한 주의 시작이 중간 수요일이니까 그래도 좀 기분 좋게 파이팅 넘치게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멋진 스니커즈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일랩의 CJ였습니다.